그 마을에 눈이 내립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골짜기 중에서도 상골짜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겨우내 찾아오는 손님 하나 없어 적막할 줄 알았더니 눈손님이 반갑게도 오시네요. 이런 날이면 가슴에 뭉근하게 불지피는 그리운 풍경이 있습니다. 까만 가마솥에 하얗게 김이 오르면 그 앞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음식을 끓이시던 어머니. 살아낸 세월만큼이나 묵직한 솥뚜껑 여닫으며 뜨겁게 불 피우시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 11시부터 불 때는 이렇게 떼지. 이제 나물도 삶고 제사 같은 건 닥치면 이제 이어서 뭐 음식하고 이불 때 갖고 불 떼고 자는 것도 좋고 방에 뜨시고. 뭐 야궁이가 뭐 어때 이제 멍전나지 뭐. 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집안 가득 온기를 불어넣어줬던 아궁이. 그 앞에서 매운 세월을 살아낸 어머니는 오늘도 불을 떼고 계실까요? 유난히 그 모습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마을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건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매캐한 연기를 따라가 본 집에선 백개순 할머니가 불을 떼고 계십니다. 17살의 시집와 67년째 이 아궁이에 불을 떼고 계시다네요. 이 솥에 여기 밥에 먹고 버섯 삶아갖고 밥에 먹고 아직 이거 얼마나 잘 쓴다. 나물도 삶고 오만 거 다 해. 오만 거 다 끓이던 그 솥에 오늘은 콩이 들어앉았네요. 탱글탱글 콩의 윤기는 67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아궁이 앞에서 불 떼던 새색 씨의 세월만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울기도 울고 뭐 속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뭐 그랬어. 저 밤으로도 막 산만들 저기 달아나고 막 그랬어.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석들 때문에. 젊었던 그 시절이나 주름진 지금이나 어머니가 아궁이 앞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한 가지. 그건 늘 자식들 때문입니다. 아궁이 솥 한가득 삶았던 콩은 메주가 되려나 봅니다. 할머니의 67년 짝지 김기중 할아버지가 만화님 일 좀 거들어 보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새벽 5시 때만 나와서 불 떼갖고 하루 2솥을 끓였어요. 두 분 내만 사는 집입니다. 삼시세끼 밥 먹는 식구는 분명 두 분뿐이라는데 이 댁에서 만드는 메주의 양은 웬만한 장삿집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목에 뭘 걸고 계신 건가요? 정부에서 주는 기라 이게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
6.25 전쟁 때 참전을 한 군인이셨다네요. 하긴 할머니 도와줘야지. 더우고 전선에 나가 싸우던 용감한 군인이 달달이 나오지 뭐. 이젠 매주를 밟는 일도 힘에 부칠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저래 경계는 지팡이 없이는 걸음을 걷는 것조차도 불안정해진 몸. 그 기력에도 꼼지락꼼지락 매주 만드는 일을 놓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들이 해줘야 돼. 이렇게 나이 드셨는데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안 죽기 전에는 해줘야 돼. 내가 한 주간 일에 꿈직인 게. 부모의 몸이 움직인다는 건 아직 자식에게 줄 무엇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품 안에 자식들 떠난 지 오래인 집에 늙은 부모님의 짝사랑만 긴 시간 묵어가고 있습니다. 잘 떴네 참. 가마솥에 한가득 삶은 콩은 매주도 되고 청국장도 되었습니다. 백개순 할머니가 정성을 다하니 청국장 역시 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아들 죽기라. 아들. 손자가 또 결혼해 놓은 게 또 사돈이 하나 더 생겼네. 그래갖고 줄 때가 더 많네. 다 자란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제 살림을 이루고 삽니다. 그래도 백개순 할머니는 여전히 자식을 위한 살림을 살고 있죠. 그리 길게 남지 않았을 할머니의 겨울 시간과 아궁이 불을 땐 뜨뜻한 아랫목을 이 집에 살고 있지도 않은 자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짜져 있지만 밖에도 속에는 그거는 돈이 영감님이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이건 내 자네 아닌가? 그 속에 젊고 고운 여인이 있습니다. 노랑조골이가 참 어울리고 예쁘다 간다. 그때는 인가 껐어. 아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양반이 왜 이리 되는지 모르겠어. 빨래 씻어갖고 감사한테 삶는다고 이제 불 땡겨 왔더라고. 그래갖고 어른들은 어디 갔느냐고 묻대. 그럼 무슨 일을 써왔습니까? 이건게 아무것도 일은 없는데 어른들은 어디 갔느냐고 묻더라고. 그래 가서 데리고 올 거예요. 관계. 아 데리고 올 거 없다고 이카미 나한테 물 한 그릇 떠달라 카대. 그래 물 한 그릇 떠준 게 좀 마시고 그래 가대. 그래 관계 그래 됐어 그만. 물 한 그릇 마시고 간 분이 시댁 어른이었더랍니다. 그렇게 17살 처녀는 새색시가 되어 낯선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둘다 놓고 군대 갔거든. 근데 큰 집에 솔직히 또뭐 하면서 막 시집살 좀 하긴 했었기라. 그렇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난 몰라.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6년이나 하셨답니다. 그 시절엔 긴 하루해가 까마득하기만 했는데 그 세월은 다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어느새 파파노인이 된 영감님만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대
겨울 햇살에 살짝이 봄이 묻어납니다. 내촌 마을 어머니들이 그 햇살을 살뜰히 챙겨 집안 살림을 하십니다. 스무 몇 호 사는 작은 마을, 집집마다 여전히 아궁이를 갖추고 있다는데요. 이댁 아궁이에서도 콩이 익고 있었네요. 이제 다 챙겨 떠마던 거래. 물 껴내네. 자르르 윤기 돌게 콩을 삶아내니는 아궁이 불뗀 경력 60년의 손말순 할머니입니다. 평상을 19살 모습 볼 때, 아이고, 이제 절린다. 이제 지치. 하도 열었다 닫았다 그래서 내가 빵꾸를 냈어. 아궁이 앞 60년 세월을 증명해줄 물건이 있답니다. 뭐 빵꾸 나도록 산다 카서 내가 이래 떨고 먹었어 이래. 이래 참게. 무쇠 소뚜껑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럼 넣었다가 안 놨다가 나 빵꾸가 났다. 구멍 사이로 할머니의 지난 세월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 빵꾸가 났다면 내가 먹었으니 어째 살겠노. 소금 빵꾸에는 나지만은 나도 이제 깨졌어. 손내를 깨졌어 나도. 아궁이 앞에서 보낸 세월이 60년. 소뚜껑에 구멍을 낸 그 세월이 할머니의 인생에도 흘렀겠죠. 손말순 할머니의 인생을 이 집 아궁이에 묶어둔 사람, 이 집 주인 박기술 어르신입니다. 이걸 짭짤하면 벚꽃이 확 나오지. 한번 열어줄 것이 불맛 쐬갖고. 60년 경력자 할머니의 불 때는 기술도 할아버지 눈엔 영 마땅치 않습니다. 안 됐네. 구사리 먹어 잘 못한다고. 꾸지름 해야 장 꾸지름 물 더럽게 뗀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잘 떼세요? 할 때 하면 뜻이 영감이 불 때만. 아 그래요? 뭔가 틀린가요? 응. 너는 나 비봐. 자 미리야 그만. 아니, 잘 때는 사람 때. 바깥에 불 아, 때만 땀 때문이고. 바깥으로 나오고 자 안에 들어가면 불꽃이 장으로 들어가는 기라. 그런 게라 이제 방이 뜨신 기라. 베테랑 기술자 박기술 할아버지의 불 때는 비법은 장작을 최대한 깊숙이 밀어 넣는 겁니다. 죽으면 뭐 전기 꽂고 자. 근데 불 때는 기술만큼 할머니 마음 맞추는 기술도 익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또 어쨌든 할머니 안 늘어줄 걸 하려면 잘 미리요. 옥신각신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장작 불 땐 아랫목처럼 두 분 사이의 정도 오래되고 뭉근하겠죠. 오히려 털어놓으면 이게 부끄러워야겠다. 나갔어. 왜요? 어제 뺏은 물이 있는데 이거 안 갔어. 이 댁에도 기름 보일러 넣고 가스레인지 들인 지 오래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한다네요. 영감 때문에 시집 사는 게. 기름값, 가스값 무서워 영감님의 눈치를 봐가며 사용을 하신답니다. 넣고 망사 내려갖고 먹는 게 낫다. 밉다 곱다 불평은 하지만 그래도 영감님 챙기는 마음은 한가득. 차려진 밥상만 봐도 할머니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 나누시네요. 말 안 해. 왜요? 잘 잡는 게 서로 다 물어보다네. 그러니까 왜요? 말라고는 물었다. 와 이거 우리 인정이 없어.
하루 딱 3마디 하면 된다는 갱상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몇 점 드실래요? 빵점이다. 한두 번 들어본 핀잔이 아닌 듯하죠. 자기는 그 컵에 물 비워갖고 먹고 밥도 안 넘어간다 좀 먹어봐라 하면 한 컵 비워주면 안 되겠나. 아이고 인정머리가 그래 없어. 자기 먹지 뭐 아이고. 내가 많이 빼줘. 그런 게 정이 없지. 함께 살아온 시간이 60년입니다. 설마 정없이 그 세월을 살았으려고요? 자자자. 아 그래 아줌마는 운동한다. 이봐. 고운 말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영 서툴렀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노부부 사이에 침묵이 익숙하다는 것, 두 분 사이에 익숙한 정이 그만큼 쌓였다는 뜻일 겁니다. 아르바는 뭐 가. 이제 갔다. 겨울밤이 깊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아이고 그만 가라 한 게. 좀 피면 되겠니 꼬꼬랑하니 더 이래간다. 안방에서 내쳐진 할아버지의 행선지는 사랑채입니다. 내가 또 쪼가리 더 이은데. 안 뜨지나? 장작불 뜨끈하게 넣어둔 아래채가 할아버지의 거처입니다. 안주인 바깥주인 거처를 따로 하는 게 남보기에 좋다고 이렇게 따로 지내신다네요. 죽어나 사람 밥을 해주거든. 그런데 그래 해줘. 그 이제 참 미안하지. 이제 장 먹으려고 하면 놀다가 해관에 갔다 놀다가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면 미안하지 뭐 아무것도 하도 안 하고 뭐 사람이라 아무리 캐서도 양심은 다 있거든. 젊은 시절 허리가 굽도록 일을 한 아버지. 이제 자식은 스스로 돈을 벌고 마나님은 혼자서도 부지런한데 늙은 아버지는 노년의 긴 여유가 어색합니다. 산골 마을의 짧은 겨울해가 밝았습니다. 낮이 짧다고는 해도 아랫목 신세만 지고 있기엔 하루가 지루합니다. 찾고자 한다면 영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뭐 캐러 가세요? 예, 치캐로. 안녕하세요. 누구 주실라고 칡을? 네? 칡을 누구 주실라고? 아들 줄라고. 할머니는? 할머니 안 주지. 박기술 할아버지의 행선지는 마을 뒷산입니다. 어린 시절엔 동무들의 놀이터였고 젊은 시절엔 땔감을 구하던 곳이죠. 쉬엄쉬엄 칠기나 캐볼까 올라왔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 일도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왜 캐세요 힘들게? 오호, 약한다고 한 게. 약이요? 누구 약이요? 아들 약. 긴 뿌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이게 칩이라. 칠기 건강에 좋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었을 겁니다. 자식 생각부터 났겠죠. 약이 필요하기로 치자면 당연히 당신이 먼저일 터. 하지만 아버지들이 힘들어 일을 하는 이유는 언제나 본인이 아닌 식구들 때문입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뭐 저기 아들네들이 이제 있은 게 캐가지고
20kg에서 해가지고 쌀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이제 다 해가지고 20kg에서 해가지고 저저 갖다 주마. 딱 해줘. 여든이 넘은 아버지가 칡을 메고 갑니다. 수라에 키운 자식이 3남 2녀. 힘든 세월 풍족하게 키우지 못했던 미안함을 83 구분 등에 지고 갑니다. 잠깐 힘이 뒤에 그게 근데 꼭 날지를 하네. 아이고 우리 영감이 봐라 집에 가서는 봐라 커 그노. 이거 다 말란 건자 이거 꾹꾹 씹은 것도 달달하대 그냥 옛날에 우리들 클잖아. 굵고 귀한 칡뿌리 힘들게 캐왔건만 이댁 할머니 어째 반기는 기색이 아닙니다. 병납니다 뭐 그건 모르 그래 이거 안돼 이제 배로 가면 호자 내볼게라 아 이제는 이 짊어지가 호자 낼게 돈을 이제 안 가. 이제는 가락해도 안 가. 약하려고 하지 뭐 돈 하려고는 죽을 때가 다 되면 이제 돈 벌어가지고 말기라. 왜 죽으면 갖고 가지. 치켜왔다 화를 내던 할머니.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라네요. 참으로는 안 가. 껍질을 내가 찍어야 돼. 잔소리는 했지만 영감님 힘들게 캐온 칡을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양만들 칡이라지 않습니까? 왜 쫓아내시려고 그랬어요? 아이 저거 게다가 자빠져갖고 지금 중풍이 들어서 이사가 누도 죽도 사자네. 그럴까 싶어서 이제 나가 발집 들이라. 휙 내들면 공부를 주면 누가 읽기 주겠노 거기서. 그러고 싶으면 뭔가 그러지 뭐 말라고 내가 뭔가 그래. 밉다는 잔소리가 영감님에 대한 염려였던 거죠. 시집와 처음 만났던 24살의 신랑. 긴 세월 함께 보내고 나니 주름진 지금이 더욱 곱고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굴뚝에 오르는 연기를 따라 또 다른 아궁이를 찾아가 봅니다. 내촌마을 임순조 할머니가 혼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십니다. 돌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며 불을 떼신다네요. 집에 갖다 놓으면 죽는다 캐. 그래 이제 딸들이 부산에 둘이 있거든. 그래 그걸로 찍고 갔어. 그 지금 그거가 있어요 여기거네. 60년 가까이 할머니 곁에서 함께 불을 떼왔던 영감님이 아궁이 방 아랫목이 아닌 병원 침대 위에 누워 계신답니다. 20달 가까이 되었다네요.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 무지고 그런 건 없어. 무지고 그런 건 없는데 그 전에 그게 보고 싶은 게인가 몰라. 그 전에 이거 막 집이 다 비고 뭐 떡지 있다가 농구매로. 스물에 시집와 59년 동안 꼭 쥐고 있던 인연입니다. 머지않아 그 손을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상이 텅 빈 듯 허전합니다. 남달리 부지런했던 영감님은 집안 곳곳에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수술을 베어 만든 이 못난이 빗자루도 영감님 솜씨랍니다. 작년에 올해는 저래 가가 놓는데 너 어쩌면 들겠나 아팠어.
작년에 만들어난 게. 돌이켜보니 참으로 건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배운 건 많지 않아도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영감님. 영감님이 쌓아둔 장작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주말 하다 갔다 아이가 이거지. 이만치 더 갔다 여기까지 한 것을 해놨었거든 영감이. 그래서 이만치 뗐다 이가. 아이고. 행여 장작을 챙겨주지 못하는 날이 오리라는 걸 짐작했던 걸까요? 몇 달을 떼도 다 떼지 못할 만큼 영감님은 장작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나무 보실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나시겠어요? 그걸 떼려고 가지고 들어오면 생각나지. 그거 가지고 나가면 생각나는 기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엔 더없이 서툴렀던 영감님. 대신 이렇게 장작에다 마음을 실어 층층이 쌓아뒀나 봅니다. 할머니는 59년 전 산 너머 합천에서 고개 걸어 시집을 왔습니다. 신방에서 처음 만난 신랑은 26의 청년. 수줍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어느새 정 깊은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자다가 생각해도 이거 한숨스럽다. 둘이 한때 살 때는 그런 마음 저런 마음 없디. 자다가 생각해도 고마 어떠냐 잠이 깨 있어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그래 안 좋아. 한때 식구들로 북적이던 집을 할머니 혼자 지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방에 불안하는 뜨겁게 떼주던 영감님이었죠. 불 때는 뜨시니 좀 있으면 더 뜨고 봐 이제 불 떼놨어. 이건 어찌냐 뗀 거는 요 정도 뜨시가 있는데 이제 떼놨어 더 뜨시. 바닥자리가 탈 만큼 절절 끓는 온돌방의 열기. 고향을 떠난 사람에겐 더없이 그리울 이 따뜻한 방으로 할아버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언제고 다시 돌아와 이 방에 눕기만 한다면 할머니는 아랫목 뜨겁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펴줄 생각입니다. 임순저 할머니가 급한 걸음으로 대문 밖에 나섭니다. 왔다 하던데 안 올라오네. 누군가 올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된 할머니. 오늘 임순저 할머니의 기다림을 채워준 이는 대구에 사는 큰아들입니다. 해가 하늘 중앙에 와가 있는데. 들어갑시다. 수고하십니다. 언제 돌아와도 마음 든든할 줄 알았던 고향집이 요즘은 어느 한 구석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아버지, 조용히 해, 조용히. 네. 머리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티가 조금씩 늘어갑니다. 하나로 어지 하는데. 그런 게 여기 그때 그 저게 또 이 갖고 그 물이 새 갖고 그렇거든. 그래 갖고 지나 안 지나. 아버지가 계셨다면 헛간 지붕쯤이야 벌써 손을 보셨겠죠. 장작을 실어 나르던 아버지의 지게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이걸로 가서 다 이제 지고 왔는 거거든. 그래 지다가 하다 이러잖아. 보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게 원망스러워. 이거만 보면은 차라리 이런 게 없으면은 없다 옛날에는 그게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런 게 어른들 고생시키는 이 원인 제공했는 것들이라 차라리 애들이 없으면 그런 거 안 하고 그죠? 근데 온 식구가 그래서 따뜻하게 그렇죠. 지내신 거 이제 뭐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살았는 거는 맞죠. 그때는 살았는. 에휴, 나무는 그득한데 그래. 이 집이 그득했던 건 부모님의 체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도시 생활을 한 아들이 톱을 들고 나섭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은 이 집 힘쓰는 일은 모두 아버지 차지였습니다. 뗄감 걱정 안 하시고 정말 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썩 뭐 잘해드린 건 없어요. 무뚝뚝하고 없지만은 대신에 또 나 다른 집에서 걱정하는 걱정거리 있잖아요. 나무 이런 거. 뭐 집에 뭐 어떤데 그거 손 안 봐준다 아저씨들이 그런 걱정을 뭐 완전히 모르고 사셨어요. 움직임은 빨랐지만 더없이 묵묵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셔 고향집이 꽉 차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날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네. 맨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계시고 나는 맨날 내대로 그냥 뭐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고 뭐 집에 와가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난 응당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제 나한테 이런 날이 온다는 건 실감하고 나 이제 또 때도 늦었어요. 태산 같았던 아버지는 늙어 병원에 계시고 강건했던 어머니가 한없이 쓸쓸해진 집. 그렇게 고향집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웠던 겨울입니다. 그 덕에 고향의 어머니들은 아랫목에서 길게 쉴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어머니들은 이 좋은 날씨를 그냥 버려두지 못합니다. 저기 백계순 할머니도 햇볕을 동무 삼아 뒷산 나들이를 하시네요. 며칠 햇살이 따사롭더니 봄나물이라도 올라왔나 봅니다. 냉입니다. 땅속엔 벌써 봄이 와 있는 게죠. 그래. 딸이 온다 캐 막내 딸이 사오하고 오면 하룻밤 자고 가거든. 주시려고요? 줘야지. 사먹겠지 뭐. 근데 뭘 힘들게 이렇게 주세요? 아이고 뭐 해갖고 주는 그 재미로 살지 뭐 멋있던 거 해갖고 아들 딸 주는 그 재미로 살지. 우리 며느리는 막 어찌 그 전화가 막 아이고 어머니 막 그하면 전화가 왔더라. 뭐라고요? 냉이 캐 좋다고. 좋다고? 어머님 잡수지 말라고 보냈으면 그 있었다. 난 또 캘란다 이건. 아따 여 냉이가 어디 만노 이거. 아이고 어머나. 냉이가 얼굴을 내밀어도 자식 생각이 나고 집에 가만 누웠어도 자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쉴 틈이 없습니다. 평생 흙만 파고 사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 가수나들 보면 막 뿔고 죽을 지경이라도 못 가고 용심이 나가지고 예이 많은 가수나들 그 가면 욕만 하고. 학교에 가고 싶어도 땅을 파야 했던 어린 소녀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 자식에게 줄 것이 생겨나니 한평생 가난했던 어머니는 땅을 파서라도 자식에게 줄 것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 궁금했던 게지요. 할아버지가 산기슭까지 마중을 나오셨네요. 옛날에는 나물 두드러도 가고 뻥 따러도 가고 오미자 따러도 가고 그때는 젊으셨죠? 뭐 저리 펄펄 뛰댕겼지 뭐. 아, 만대전에 가면 송이도 나고 막 오미자도 있고 더덕도 있고 그래. 할머니 그거 다 캐서 뭐 하셨어요? 팔았지 뭐. 저 산놈에 해인사 가갖고 해인사가 팔고 뭐.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가난한 집 며느리가 되었던 백계순 할머니. 자식들 먹이고 입히기 위해 산언덕을 넘나들었던 그 시절이 아스라이 그리운 날들이 되었습니다. 봄이 머지않았나 했더니 눈이 내립니다. 떠나갈 겨울의 끝자락을 붙들고 내리는 눈꽃님입니다. 워낙 산골짜기 깊숙이 숨은 동네라 인적도 드문데 이 깊은 골짜기 잊지 않고 찾아주는 눈꽃님이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따서 노랑아 까꾸 아이고 좋단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지 집에서 누렁이만 할머니를 맞아줍니다. 적막한 시골집, 사람이 들고 나는 일을 아는 채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눈발이 제법 거셉니다. 마을 분들이 죄다 회관에 계시네요.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노인들. 적적한 밥상을 받느니 이렇게 회관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곤 하죠. 마을 사람들이 가족인 셈입니다. 여자들은 오른쪽 방, 남자들은 왼쪽 방에서 식사를 합니다. 한 식구건 같은데 뭐. 손말순 할머니의 영감님도 여기 계셨네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시는데 기다려도 손말순 할머니가 오시질 않습니다. 혼자 무얼 하실까 찾아가 봅니다. 아들 걸그로 버리는 돈을 갖다 이렇게나 토해놨다. 회관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시답니다. 이거 불땡이 아까 뭔가 영감이 6시 돼서 불렸어 이게. 얼마나 많이 떼놨노 이거 뜨고 봐도 뭔가. 그래 해관에 간다고 나갔다가 더 들었어. 아이고 이 좋은 데를 냈다고 내가 어디로 가. 한방눈이 세차게 내립니다. 이런 날씨엔 온돌방 아랫목에 허리 펴고 누운 것보다 더한 호사도 없을 겁니다. 봐, 들어가 입고 찌르면 안 되나? 종일 회관에서 놀아도 박기술 할아버지가 잊지 않고 챙기는 일과가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 방 아궁이에 불을 떼는 일입니다. 겨울에 뉘엿 해질 즈음이 군불을 떼야 할 시간. 특히 오늘은 불을 더 깊숙이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날 그 좋은 날 놔두고 추울 때 이 뺀다고 난리를 지기. 이 빼고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은 건네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투덜거리면서도 굵은 장작 하나를 아궁이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마음 표현 잘 안 하시죠? 에이, 그런 소리 못해. 그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애야 묵었지. 19살에 시집 왔은 게 와가지고 살았은 게. 낮은 아궁이보다 더 낮게 몸을 구부리며 매운 시절을 견뎌온 할머니. 그 세월 할머니 곁에서 함께 불을 떼온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할아버지였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오시네요. 오늘도 박기술 할아버지의 하루가 아궁이 앞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이 가라. 비가 오는데. 아이고 참. 새벽부터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을 걱정해 주십니다. 노자 나나고 가는 잠을 안 자고 게 이거 내참못 산다 못 살아. 아이고. 편히 주무셨어요? 들어가 봐. 잘 주무셨어요? 잘 잤지. 이 부모님에게도 도시에서 일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더욱 안쓰러운 걸 겁니다. 내 해야 고봐. 새벽부터 찹쌀 익반죽에 온 힘을 쓰고 계시네요. 이렇게 힘든다. 아, 나는 우리 조상을 챙겨야 되거든. 우리는 우리 조상할래. 우리는 이때까지 해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요 영감 저가부터 챙겨야지 내가. 나는 19에 이 집에 와갖고 한 번도 우리 조상할배 안 챙겨본 데가 없어. 조상은 할아버지의 조상이지만 그분들 섬기느라 바쁜 사람은 할머니입니다. 그 이걸 도와주셔야지 회관과 상관없이. 그 남자가 그런 걸 해. 나한테는 빵점 동네는 1등. 서운하시죠 할머니? 미부 좋겠어. 밤 그게 이게 길에서 잡숫고 저기 나중에 해가네. 그래 와 해가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말든 할아버지는 또 슬며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와 올라온데 언제 올지 몰라. 한번에 예 나오고. 동네 일이 바쁘다며 기어이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 근데 아궁이 앞 저분 박기술 할아버지 분명하시죠? 금세 장작불을 지펴 놓으셨네요. 이제 불 떼놓으면 저 기를 거, 한쪽 기를 거. 말씀은 무정하게 했어도 알게 모르게 만화님을 챙기는 사람은 역시 할아버지입니다. 해가네가 있다 나 갔다 올게. 그리곤 시침이 뚝 떼고 출타를 하십니다. 무심한 듯 챙겨주는 영감님의 마음을 할머니 역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뭉근한 정에 기대어 살아온 세월이 59년이니까요. 푹 무르도록 삶은 밭을 10수번 채 걸읍니다. 너무 많이 잡수면 내 마음이 피네. 왜 그렇게 조상한테 잘하세요? 아들애들이 좋다한 게.
자식들이 항상 걱정되세요, 할머니?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알랑알랑 그러면 니나 니 가정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아들이 피나나면 저 나무 가지 매를 핀고 바람이 불어도 자식을 생각하고 조상을 섬길 때도 자식을 생각합니다. 매운 연기를 참아내는 것도 자식 때문이고 번거롭게 죽을 끓이는 것도 자식 때문입니다. 이 가지고 이거 애물딱이야. 손이 그만치 간단 말이라. 내가 잘못하면 안 돼. 찹쌀 반죽을 하고 판물을 거르고 눕지 않도록 한시도 쉬지 않고 저어줍니다. 그렇게 긴 시간 정성을 들이고 한참 동안 불을 뗍니다. 잘 됐다. 꿀맛이다. 뭉근한 아궁이 불에서 팥죽이 알맞게 퍼졌습니다. 작은 설날 조상님께 올릴 팥죽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잡수세요. 저적저적 돋아줘서 그저 돈 잘 벌고 해줬어. 많이 잡수있어. 많이 잡수고 그저 우리 손자들 잘 도와줘서. 긴 시간 아궁이 앞에서 정성을 다해 끓인 팥죽 한 그릇. 그 속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설로 막 방을 하나 와서 자면 내가 새벽에 나와서 물 한솥 떠사놓고 막 시끄럽고. 이거 다 떼면 엄마 또 사줄게. 또 시기 잘 소리가 노래다. 다 떼면 또 사준대. 지금 그 가면 되나? 영감 어찌됐든가 나사갖고 그래 집에 와요. 집에 오면 나랑 같이 살다가 또 내가 앞에 가든 자기가 앞에 가든 그래 어쨌든 노력해갖고 나서갖고 와요. 고향집 아궁이에선 여전히 누군가가 불을 지피고 있을까요? 젊었던 어머니가 자식줄 음식을 끓이기 위해 허리를 굽히던 곳. 매운 연기 참아가며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불을 떼던 곳. 아궁이 한가득 뜨끈하게 불 지펴놓고 이제나 저제나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신 곳. 고향, 그곳이 그립습니다.